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되어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본인을 폭력이나 피해 복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회의 지금 시작합니다.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최소 7명이 실종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태풍 흰남노 소식은 잠시 후에 저희가 뉴스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로 예정됐던 검찰의 소환 요청에 결국 불응을 했죠. 지금 이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검찰은 오늘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를 사흘 앞두고 강제 수사가 진행된 건데요.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예상했던 거라면서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김건희 이슈를 이재명 이슈로 덮겠다는 낡은 수법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여야가 이재명 대표 의혹, 또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두고 맞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이제 특검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마침 오늘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를 검증해온 교수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맞습니다. 이른바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김 여사의 박사학위, 학술지 게재 논문 등 4편을 모두 표절로 결론 내렸는데요. 아, 그래요? 네, 표절이 아니라고 했던 국민대의 판단을 전부 뒤집는 결론입니다. 네. 타인의 성과를 훔친 작물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요. 상당히 표현을 세게 썼네요. 네, 여기서 잠깐 퀴즈 드려도 될까요? 아, 퀴즈요? 네. 갑자기? 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기사를 살펴보다가 이 인물의 반응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려니 한다. 아, 그러려니 한다. 네, 누구일까요? 글쎄요, 뭐 실루엣을 보니까 짐작은 되는데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인물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탄핵 정국과 비교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거네요. 그러면서 현재가 좀 더 문제가 있는 일들임에도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역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가 조금 더 문제가 있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논문 표절 의혹을 일견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야당 쪽 인물인가 보네요. 모르는 척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바로 연일 당내 인사들과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인데요. 김 여사 외에도 비대위 등 당내 상황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또 성상납 의혹 관련해서 경찰에 출석할 의사도 밝혔는데요. 소환 날짜는 16일로 정해졌습니다. 아, 추석 연휴 지나고 16일에 경찰에 들어가는군요. 자,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으로는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거론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치 인사이드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 저희가 얘기했던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문제는 주민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갈게요. 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유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혜연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태풍 흰남노 특보를 진행했었죠.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체컷 나가서 준비하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소환 통보했고 오늘 이제 소환에 불응을 했습니다.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 주말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도 정혜연 분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왔죠.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브레드님께서는 다른 범죄에는 소환도 안 하는데 무슨 범죄와의 전쟁이냐, 탄압이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또 이혜경님께서는 국민들 정서를 생각하면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떳떳하면 당당히 받고 할 말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응답하라 다정회가 따로 없기 때문에 회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의견 보내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챙겨서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다정회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많은 하루인데요.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태풍 소식 먼저 짚어보고 정치권 뉴스로 가겠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강한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제주도엔 1000mm가 넘는 약 1년치 강수량의 비를 뿌렸고요. 경북, 울산, 경남에도 약 400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사망 2명, 실종 10명, 부상 1명 등의 인명피해를 냈는데요. 오늘 뉴스픽에선 태풍 흰남노의 피해 상황, 또 대통령실의 대응, 정치권 소식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별이 5개, 다정에는 5시 뉴스픽 5입니다. 시작하죠.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이 시각 흰남노, 그리고 비상근무, 반쪽 종부세와 모형 유튜버 구속, 마지막 성균관 가라사대입니다. 자, 먼저 태풍 흰남노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을 기점으로 흰남노는 육지를 떠났습니다. 오전 7시 10분 울산 앞바다로 진출을 했고요. 지금은 울릉도의 북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태풍의 중심 반경이 400km에 가까운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5시 53분에 955.9라는 최저기압을 기록하였습니다.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평균 풍속 기준으로 역대 8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강도가 더 세집니다. 기압이 낮을수록 더 많은 공기와 수증기를 빨아들이면서 거대해지기 때문이죠. 자, 흰남노의 강도는 사라, 매미에 이은 역대 3위였습니다. 다만 강수량 측면에선 매미보다도 훨씬 강했습니다. 이 제주도 윗세오름에는 약 1년치 강수량인 1180mm의 물폭탄이 쏟아졌고요. 이 경북, 울산, 경남에도 약 4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 또는 밤까지 이제 동해안과 남해 동부 해안 쪽에는 너울성 파도가 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무작정 안심하시기보다는 계속해서 특히 해안가를 접근하실 때는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앞서 기상청은 수백 명대의 인명피해를 낳았던 루사, 매미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다시 슬픔과 회환이 찾아오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린다 당부를 했었습니다. 자,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사망 2명, 실종 10명, 부상 1명으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이 한 분 한 분의 생명이 소중하기에 결코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온 국민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끝에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사망자는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입니다. 오늘 아침 80대인 남편, 딸과 함께 인근 대피소로 이동하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렸고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역시 포항의 한 아파트 주민 7명은 지하주차장에 차를 옮기러 갔다 범람한 하천물에 들이닥쳐 실종됐는데요. 소방당국이 주차장 물을 빼면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독 인명피해가 집중된 포항, 흰남노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네, 제가 1시간 전 소식을 전해드릴 때까지만 해도 포항시 북부 대흥동의 한 건물 위에 고립된 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도로가 완전히 물에 잠기면서 차량으로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차량이 고립됐고 저희가 그나마 지대가 높은 곳에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JTBC로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보면서 피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자, 영상 덮어주시죠. 네, 오늘 새벽 0시 흰남노가 제주에 접근했을 시점인데요. 마치 하늘에서 호수로 물을 뿌리는 것처럼 비가 사방으로 튀고 나무는 당장이라도 뽑힐 듯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곳은 서귀포의 한 해안가 도로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 온갖 쓰레기와 돌덩이가 바람에 휩쓸려 마치 도로가 지뢰밭처럼 변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인근 상황입니다. 위에서 찍은 영상인데 이 도로가 완전히 물에 잠겼고요. 자동차가 마치 수영을 하듯이 도로를 빠져나가야 하는 그런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수도권도 강풍 피해를 입었죠. 수원의 팔달구의 한 아파트 옆 도로에서 가로수가 뿌리채 뽑혀 쓰러지면서 이 차를 덮친 상황입니다. 소방대원 1명의 크기가 이 나뭇가지 큰 줄기보다 작은데 이 가로수의 규모가 짐작이 되시나요?
자, 이어서 이 물폭탄이 내린 포항입니다. 이 성인 허리, 가슴팍까지 물이 가득 찼고요. 주민들이 힘겹게 물살을 가르면서 걷고 있습니다. 이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당시의 위험천만함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포항 시내 한복판에 해병대 장갑차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폭우로 주민들이 고립되자 한국형 상륙 장갑차와 고무보트를 투입해서 구조 작업에 나선 건데요. 이 해병대원과 소방서 구조요원들이 물 안에 갇힌 시민을 찾아서 안전한 장갑차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네, 정말 든든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대체 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는 건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자, 자정 무렵에 부산 해운대 한 유튜버가 교각 아래 방파제 앞까지 내려가서 태풍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들어닥친 해일에 나동그라지고 마는데요. 끝까지 셀카봉을 놓지 않은 이 남성,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이동 조치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파도가 불면 집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하면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와 잠깐 우와 잠깐 내 핸드폰으로 우와 혹시 내가 위험하든 말든 내 자유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당신을 구하는 동안 진짜 위험에 처한 시민을 구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또 극소수의 어떤 분들은 예상보다는 피해가 적었다면서 괜히 호들갑을 떨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괜히 피해가 적었을까요? 그만큼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가 있던 겁니다. 상습 침수 지역으로 꼽히던 경남 창원시의 해안가 저지대 마을, 이번에 미리미리 모래주머니도 쌓고 철저히 대비를 한 끝에 생계를 유지할 가게, 시장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유불급이란 말이 적용되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재난 대응이 아닐까요? 철저한 준비만이 우리의 일상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태풍 흰남노 사태였습니다.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배수로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하수 관로, 그다음에 매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다시 한 후에 집에를 들어가시고 집에 만약에 이제 가전 제품들이 잠겨 있거나 아니면 차량이 혹시 침수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번 행동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픽은 비상근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태풍 흰남노 대응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철야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벽 3시쯤 보고하러 갔을 때 대통령이 실시간 재난중계를 보고 있었다. 이 지역 통신원들의 안전을 염려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는데요. 비상청장님. 예, 비상청장입니다. 네, 제주하고 이 거제 통영 쪽하고 좀 나눠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주는 피해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다 지나갈 때까지 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자, 어젯밤 윤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으로 귀가하는 대신 밤 9시 30분 용산 집무실, 11시 40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실시간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책을 지시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새벽 5시와 오전 7시 반 흰남노가 울산 앞바다를 빠져나간 직후에 또다시 점검 회의를 열었죠. 이틀간 총 7번의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주민들 대피와 구급 구조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경찰에서는 위험 지역에 대한 도로 통제를 철저하게 해주고 태풍이 지나간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지나간 지역에 대해서도 그 사고 관리를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철야 근무 후에도 비상대기 유지했습니다. 24시간 넘게 청록색 민방위복을 입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내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엔 예고에 없이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네, 어제 밤에 보니까 계속 실시간 이렇게 재난 방송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국민들한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언론에서 이번에 아주 잘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철야 근무는 지난달 수도권 폭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주민 대피와 이동 통제 작업이 적시에 이루어졌다면서도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전체적으로 강력하게 좀 대응하는 기조를 좀 세우신 게 지난달 집중호우는 사실은 좀 예측 불허였어요. 우리도 퇴근할 때까지만 해도 그날 밤에 그 특정 지역에 강남의 몇 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거는 이제 역대급 태풍으로 이미 그 위력이 알려져 있고 이 괴물 태풍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전 대비를 우리가 잘 하면은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난 8월 집중호우는 예측할 수 없는 게릴라성 호우였고 이번 태풍 흰남노는 충분히 사전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건데요. 자, 글쎄요. 이 8월 집중호우에 앞서 기상청은 수도권에 30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이란 예보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100에서 200mm, 많이 오는 곳은 3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집니다. 충청도에도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호우당의 자택지휘 논란에 휩싸인 윤 대통령은 이후 사흘 연속 폭우 피해 현장으로 향했었습니다. 일가족이 숨진 신림동 반지하 주택, 또 옹벽이 무너진 동작구의 아파트를 방문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실의 부적절한 행보가 맞물리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말았는데요. 비가 온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면 모르지만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재난 대응뿐 아니라 추석 물가 점검, 또 반도체 산업 현장 방문 등 윤 대통령의 현장 행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죠. 이어지는 대통령의 민생 행보가 지지부진한 국정수행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태풍 소식으로 두 번째 픽까지 채워봤습니다. 나머지 정치권 픽은 들어가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3, 4, 5픽 살펴보기 전에요. 경북 포항에서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한 아파트에서만 7명의 주민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죠. 관련해서 이제 소방당국의 브리핑이 있었고 여러 가지 속보가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침수된 지하 주차장 모두 두 곳입니다. 네. 먼저 전해드릴 곳은 경북 포항시 오천읍의 한 아파트인데요. 여기에서 60대 여성 한 명이 실종 신고가 6시간여 만에 들어왔었는데 6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후 3시 35분쯤 지하 주차장 기둥 사이에서 A씨를 찾았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오늘 오전 9시쯤 차량을 지상으로 옮기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가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또 주민 7명이 한꺼번에 실종된 이 포항 남구 인덕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직 실종자의 생사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채 이 소방당국이 계속 배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6시 반부터 이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옮겨라 이런 관리 사무실 안내 방송을 듣고 나갔다가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소방당국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요. 이제 안내 방송이 이제 총 3번이 나왔는데 1, 2차 안내 방송은 지상 주차돼 있는 차량을 빼고 아직 지하 주차장은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3차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 지하 주차장에 물이 이제 차기 시작했으니까 차를 옮기라는 아마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1, 2차 안내 방송과 3차 안내 방송 사이에 한 20분간의 좀 간격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는 게 이제 관리사무소의 설명입니다만 어쨌든 안내 방송을 듣고 주민들이 대거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현재 배수 작업이 한 20%밖에 진행이 안 돼서 한 5시간, 최소 5시간, 한 8시간 정도는 걸려야 아마 주차장에 있는 물을 뺄 수 있다고 하네요. 혹시 이제 관련된 속보가 더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치권 소식을 좀 짚어볼 텐데요. 세 번째 픽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세 번째 네. 픽은 반쪽 종부세입니다. 그래픽 주시죠.
네, 여야 모두 종부세 완화 방침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요. 세부적인 내용을 놓고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그리고 고령, 장기 보유자에게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는데요. 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11억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막판에 국민의힘에서 12억 원으로 하자 이렇게 중재안을 새로 내놨는데 민주당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상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서 합의가 결렬됐습니다. 결국 이 종부세법 개정안 중 이 공시가격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 제한법은 오늘 법사위에 오르지 못했고요. 7일 본회의 상정도 불발됐습니다. 문제는 이 납세자들의 혼선이 커질 전망이란 건데요. 늦어도 이달 안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고 그럼 세금을 미리 냈다가 내년에 환급받는 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이 종부세 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민주당은 이 부자 감세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자는 취지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네 번째 픽은 어떤 거예요? 네, 네 번째 픽 역시 그래픽 한번 주실까요? 네. 모욕 유튜버 구속입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죠. 보수 성향의 유튜버 안정권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자, 안 씨가 지난 5월 10일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부터 경남 양산시 평산말 사저 인근에서 차량 확성기를 이용해 욕설을 하고 또 이걸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시청자들의 후원을 받기도 했었죠. 욕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건 욕이에요, 아니에요? 야, 수박 씨 발라 X는 사람아. 이거 해도 되죠? 네, 어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법원은 안 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자, 안 씨는 이 형식과 방식에서 욕설이 너무 부각되는 바람에 지표로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가 퇴색됐다. 그 부분은 유감스럽다라고 이야기도 했는데요. 자, 안 씨가 이 외에도 명예훼손 9건, 모욕 3건 등으로 2년 전부터 총 15번이나 기소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픽은 누가 준비했어요? 네, 마지막 픽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CG 주시죠. 네, 제목은 성균관 가라사대인데요. 어제였죠. 대한민국 유교의 중추기관인 성균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차례 간소화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성균관이 발표한 차례상 표준안에 따르면 기본 음식은 송편과 나물, 구이, 김치, 과일, 술 등 6가지였습니다. 여기에 굳이 추가를 한다면 육류와 생선, 떡 정도라고 합니다. 음식수는 최대 9가지면 충분하다면서 명절에 더 이상 전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도 했는데요. 홍동백서, 조유리시 같은 표현도 옛 문헌에는 없다. 편하게 음식을 놓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성균관의 기자회견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격식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명절만 되면 명절 증후군이나 이혼율 증가란 말이 나오곤 했는데요. 성균관은 이번 차례상 간소화 방안이 경제적 부담과 남녀 세대 갈등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교가 그간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기회에 유교의 의뢰를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네, 자 좋습니다. 신혜원 체크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은 태풍으로 잡겠습니다. 흰남노가 핥히고 간 한반도, 사망 2명, 실종 10명입니다. 정치권 소식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비상의원총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서면으로 검찰에 답변서를 보냈기 때문에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됐다고 봤는데요. 여당 측에 반박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죠.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네, 태풍이 물러가고 다시 섬나라 여의도의 전쟁 얘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로 예정이 됐던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제 오후에 서면 조사서에 답변을 보냈다면서 검찰의 출석 요구 사유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원석 총장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진술,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합니다.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대표는 어제 비상의원총회장에서 나가면서 검찰 출석 좀 생각해 보겠다라고도 말을 했었는데요. 결론은 불출석이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결과를 이 대표가 받아들였다고 했는데요.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설 것입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으고 또 많은 지혜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여러 경쟁했던 정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 87년 이후에 이렇게 소환했던 전례가 없었다. 의원총회에서도 대부분 이것은 이제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출석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체적인 그런 이제 요구들을 감안해서 네, 이 대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요,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라면서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는데요. 의총에서 불출석 방침이 정해지자마자 검찰이 이 대표의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 관련 발언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이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고 했던 발언 허위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검찰은 공소시효를 사흘 앞둔 오늘 경기도청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공보 업무를 담당했던 A팀장의 사무실이 대상이 됐습니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이 발언의 진위를 따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그 재판 과정에서 제가 그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네, 하지만 두 사람이 해외 출장에 가서 이렇게 찍은 사진 국민의힘이 공개를 하면서 진짜로 몰랐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두 사람 간 통화 녹취도 공개가 됐는데 이 대표 측은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는 발언은 사실이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두고 이 대표를 이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을 주려고 했다. 또 발언이 다 남아있는데 굳이 도청을 압수수색했다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인데요. 친명계와 비명계를 가리지 않고 똘똘 뭉치는 분위기입니다. 누구 명령이 떨어져서 급하게 요구를 하고 또 급하게 출석 요구를 했는지 이거 다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무죄가 경우 나오면 검사 담당 부장검사들은 저는 옷 벗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임을 지는 절차가 필요하다. 정치적 기소에 대해서.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소환장이 날아오고 당으로서는 이제 대단히 격분하고 우려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고는 있네요. 선거 과정에서의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엄청난 이제 결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전이게 되어 오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게 이제 되었고요. 네, 이 대표의 혐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법 사안이기 때문에요. 100만 원 이상만 선고가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 비용 보전 받은 것도 돌려줘야 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장동 개발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그 자체를 파고드는 수사는 아닌데요. 대선 당시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에서의 이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는 정치적인 타협으로 해결을 해왔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치 싸움은 많이 했지만은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당선돼 가지고 상대방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해서 이렇게 한 건 없대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처음이라는데 옛날에는 좀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일단 선거 때는 서로 고발들 열심히 하는데 선거가 끝나면은 서로 이제 고발을 취하는 이런 장면들을 봤던 기억이 났는데 최근엔 그게 좀 안 보여요. 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한 답변이 소환 통보 그리고 선거법 위반 수사였다 이런 해석도 내놨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체가 이 대표를 위한 방탄당이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무슨 뿌리였던 것도 아니고 이제 최근에 와서 대표가 된 것일 뿐인데
그런데 민주당이 자신들의 그런 뿌리를 다 그냥 버려버리고 이재명 방탄당으로 아주 그냥 자임했다. 이게 사당이 돼버린 거죠. 공당이 아니라. 네, 여야의 타협의 여지 전혀 없어 보이는 대목인데요. 검찰의 불출석 방침을 정한 이 대표와 민주당은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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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민주당이 허위 사실 공표다라고 문제를 삼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선수 이 모 씨와는 이미 연을 끊었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지난해 10월 대선 때 얘긴데요.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모 씨와 절연했다라고 했던 2010년 5월 이후에도 김 여사가 거래에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6월에 나온 녹취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 전화를 걸어서 저하고 그 이모 씨, 선수 이모 씨 외에는 아무도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라고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 시점에 주가적 선수 이모 씨가 김건희 여사 계좌로 주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형사상 소추받지 않는다라는 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지만 이 대표의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윤 대통령을 고발한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무작정 내지르고 보자는 막가파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여야의 고소 고발 전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로도 옮겨붙었는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3가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위탁 관리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1월 10일 녹취록에 보면 증권사 직원하고 직접 거래를 합니다. 국회에서 총장의 수사지휘권 관련해서 다시 제가 수사지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010년 4개월 정도 돈을 태웠다가 절연했다고 했어요. 윤석열 총장이 고의든 아니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아주 사소한 문제로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내일 소환 출석 요구를 지금 받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형평이 어긋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형평성 차원에서 윤 대통령 고발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본인이 수사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발언이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관련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했던 조치를 에둘러 겨냥한 겁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향해서 사석에서는 윤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부른다는 게 사실이냐고 공격했습니다. 후보자님 가까우신 많은 분들이 윤석열 총장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른다라는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다 윤석열 라인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담당자들을 윤석열 라인으로 쫙 간 상태라서 식물 총장에 그친다. 의원님,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저는 전혀 없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바로잡고 싶은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저는 정식 호칭만 씁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과하게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도쿄 피랍 사건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는데 이런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에 각종 의혹에 대해서 DJ의 도쿄 피랍 사건을 거론하는 것, 이것 자체가 DJ를 욕보이고 있다. 네, 이번 국회 들어서 이 법사위원장 현재 국민의힘이 맡고 있죠. 정치권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도 법사위가 최고의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최강욱 의원의 이 법사위원 자격을 두고 다퉜는데요. 결국은 감정 섞인 설전으로 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뭐 사설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셨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사설이라뇨. 도대체 그런 모습들을 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슨 아픕니까? 자리 따지고 내용 따질 거는 최강욱 의원님은 그러면 안 되죠. 뭘 또 그러면 안 되고 말고 합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냥 쿨하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시오. 네, 이 검찰이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고 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고발하는 모습 마치 대선의 연장전으로도 비치는데요. 민주당은 여권이 김건희 여사 의혹 물타기를 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불출석, 무죄면 검사 옷 벗어야,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고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 네, 지금 이제 추석 연휴가 임박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추석 밥상에 어떤 이슈가 올라갈 것인가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정말 한치의 양보 없는 그런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로 예정됐던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했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허위 경력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서 이 특검법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인데요. 이 경찰이 김 여사의 허위 경력이 채용에 영향을 안 미친다면서 불송치 결정을 한 데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가 책임지고 특검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수사기관들이 지금껏 보여준 행태는 오직 시간 끌기와 봐주기로 일관해 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다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 내 공감대가 있습니다. 대선 당시 김 여사의 이 녹취록이 공개됐던 부분, 또 김 여사가 직접 사과까지 했던 허위 경력에 대해서도 불송치가 결정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소환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비교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특검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가 됩니다. 조홍천 의원은 지금까지 모든 특검법은 다 여야가 합의하에 제정이 됐다. 특검은 국민적인 요구가 굉장히 고조가 됐을 때 여당도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하는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을 봐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네. 특검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데 검경 수사에 대한 공분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네, 자 조금 전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만 이르면 내일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는 그런 좀 속보도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된 속보는 내일 좀 챙겨보도록 하고요. 자 민주당 쪽은 아니지만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김 여사 논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잖아요. 오늘 교수단체가 표절이라고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주민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소환,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된 그런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수사고 보복이라는 시각이 많은데요. 당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전 법무장관은 민주당원 전원이 대책위원회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은 법치주의 위기고 민주주의 위기라면서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이길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표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의 위기고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시행령 독재로 법치주의를 마구 훼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정치보복이 아닙니다. 민주당 정권의 전 정부에 대한 탄압과 보복만이 아닙니다. 국민에 대한 보복이고 탄압입니다. 맞서 싸워야 됩니다. 네, 박범계 전 법무장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고 상당히 강경하게 또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의원총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성토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다만 의원총회 그런 분위기가 불편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한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친구였던 조웅천 의원인데요. 그 의원총회 전에 이미 이제 최고위원들끼리 불출석 쪽으로 좀 의견을 모으고 중진 의원들도 모임을 했던 걸로 안다면서 본인은 의원총회에 불출석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 관련 수사가 여러 건 진행되고 있는데 의총에서 중지를 모아서 행보를 결정하는 건 자주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어쨌든 이런 문제로 의총이 열려가지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저 개인적으로 좀 불편했고 또 최고위원들끼리 미리 안 나가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고 저는 사실 어제 불참을 했습니다. 앞으로 소환 요구가 올 때마다 의총 열어가지고 편파 수사 중단하라 피켓 들고 그렇게 계속 할 것인가. 네.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이제 소환 조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일단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좀 이제 보도가 나오는 걸 종합해 보면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미 기소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검찰의 이제 분위기라는 게 일단 그 전반적인 보도에 좀 주된 그런 내용이고 이제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곧 검찰이 결론을 내려야 하죠. 자, 조금 다른 사안입니다만 부인 김혜경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불송치로 가닥을 잡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 대표의 이 백한동 개발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 그리고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전 개발처장을 몰랐다 이 두 가지 발언 등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로 보고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쌍방울 그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전 회장 A 씨의 출국과 관련해서 쌍방울 그룹 임원들을 불러 출국을 돕거나 현지 체류를 지원한 정황을 조사한 걸로 전해집니다. 범인 도피 및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을 염두에 둔 수사입니다. 네, 경찰은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수사 중이죠. 핵심 인물인 전직 경기도 공무원 배모 씨 어제 검찰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혐의점이 없다 이렇게 불송치로 가닥을 잡았다고 경찰이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배 씨를 채용해서 김 씨의 수행 비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심을 받아왔었습니다. 경찰은 배 씨의 채용 절차에 불법이 없었고 또 경기도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있다고 봤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렇게 좀 강조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어제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을 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다가 검찰에 고발하는 걸로 바꾼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 물귀신 작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거의 막가파 수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걸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그새 검토해보니까 이게 공수처가 아니고 검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또 바꿨다는 거거든요. 거의 물귀신 작전 같다. 물에 빠진 다음에 다른 사람까지도 다 물에 같이 빠져 죽지 않은 것 아니고서야 이게 말이 되겠느냐. 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검찰 불출석, 민주당 윤 대통령 고발, 김건희 특검법 추진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갑니다.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를 개정해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위한 정지 작업을 마쳤죠. 누가 국민의힘의 비상 상황을 이끌어 나가느냐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비대위원장을 다시 맡지 않겠다는 고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떠올랐죠.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에도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조익신의 정치 인사이드에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 이상이 사퇴를 하면 비상 상황으로 본다.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다시 한번 당이 비상 상황이다 선포를 했는데요. 기존에 주호영 비대위 참여 인사들 일괄 사퇴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체제에 길을 터준 겁니다. 기존의 당원 당규는 비대위 해산에 대한 규정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완전히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괄 사퇴를. 오는 8일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기 전까진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기로 했는데요. 이번엔 당대표 권한대항이라는 직책을 부여받았습니다. 지난 2달 사이 벌써 3번째 대행 직함입니다. 당 내부 문제로 국정 운영에 계속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이런 집권 여당이 어디 있냐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권 대행은 질책의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싶기도 한데요. 권 대행의 바람처럼 당 내부 문제 이번엔 끝낼 수 있을까요? 당 안팎의 평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당원 개정 조치 법원의 판단을 수용했다는 입장이죠. 법원의 판단에서 저희 당이 존중을 하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비상 상황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해서 예시를 지금 해서 전국위원회를 또 상임위를 통과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국민의힘이 하나는 알고 둘은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법원 판단의 핵심을 애써 간과했다는 겁니다.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전당대회, 전 국민과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전국위에서 해임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아요. 더욱이 비상 상황의 기준, 최고위원 전원 사퇴도 아니고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사퇴를 근거로 삼았죠. 자칫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런 식의 선례가 남긴다면 앞으로 또 다른 당대표가 나오고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만 마음만 먹으면 지도체제를 뒤바꿀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되고요. 정치권에선 전국위 의결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메비우스의 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회에선 그럴 일은 없을 거다 또다시 장담을 했습니다. 정당법에 대해서 제일 권위자들인 외부에 있는 변호사들 여러분이 참여하셨고요. 당내에도 판검사 출신들의 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 내외에 많은 법률가들이 함께 의논을 해서 여러 대안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내 판검사 출신들이라 지난 가처분 신청 때도 기각될 거다 호언 장담을 했었죠. 예상이 하나같이 빗나갔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판검사 출신들 많으신데 지난번에는 못 맞추셨잖아요. 가처분.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이번에도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나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비대위를 띄우기 전에 위원장을 누구로 세울 거다 인선이 먼저 이뤄지죠. 그런데 이번엔 비대위 출범만 결정됐다는 겁니다. 가처분 신청을 할 채무자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전 대표 나름의 대책을 마련해놨습니다. 예고적 가처분인데 아마 그 성명 불상자를 걸어버릴까 그러면 완전 당이 희화화되겠죠. 성명 불상자 후보군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1순위로 꼽혔는데요. 정치권의 시선 썩 좋지는 못했죠. 지금 헌술은 헌부대에 담는 거죠. 보수 언론사에서조차도 도로 뭐뭐뭐 기승적 뭐뭐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산업화 민주화 다음이 저주라냐라고 혹독한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 전 비대위원장도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싶습니다. 비대위원장직 제안을 고사했다. 직접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당으로부터 다시 비대위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마는 세술은 세 부대에 담는 것이 좋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도록 당에 건의를 드렸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유력 후보군으로 떠올랐다는 소식이 새롭게 들려왔죠.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요. 부분에 속하시는 거 맞으십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박 전 부의장,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가 두텁다는 평가인데요.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찰 선후배 사이입니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았었고 또 초대 총리 후보군 물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박 전 부의장은 호남 출신 중진 정치인이죠. 서진 정책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은 이준석 전 대표도 견제할 수 있는 카드란 분석입니다. 우선 제가 전당대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은 저의 뭐 차기 당대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요. TK 지역과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좀 더 높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충청도나 수도권보다. 추석 전인 8일까지 비대위 구성을 마치겠다는 국민의힘. 추석 차례상에 박주선 비대위가 올라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듯한데요. 하나 확실한 건 권성동 원내대표는 물러난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절차상 진행된다면 8일 날 발표돼야 되고 19일 정도 새로운 지도부가 원내대표까지 마무리되지 않을까. 지난 주말 보수의 본진인 대구를 찾은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은 공부할 만큼 했는데도 지성이 빈곤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각하가 방귀를 뀌는데 맞춰서 시원하겠다고 심기경구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고 배지를 떼어야 됩니다. 윤핵관을 넘어 이번엔 초선 의원들까지 겨냥을 했습니다. 가끔의 상황을 표현하자면은 비록 위마입니다. 윤핵관들이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했을 때 왜 초선 의원들이 그것을 말이 맞다고 앞다퉈 추인하며 그것이 사슴이라고 다른 말을 하는 일부 양심 있는 사람들을 집단 린치합니까? 국민의힘의 주호영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렸었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뒤 비대위 전환에 반대하는 중진 의원들을 제압한 것도 초선 의원들이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엔 해당 행위라고 쏘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퇴를 또 운운하는 이러한 얘기를 진짜 당내 의원들이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저는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선 중진들이 오죽 못했으면 초선들이 나섰겠냐 옹호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중진들이 오직 못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서열 파괴가 돼버렸어요. 네. 세대 파괴도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윤핵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핵관이 되라. 애석하게도 국핵관보다는 신윤핵관에 가깝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초대선 신윤핵관은요 관리하는 분이 없어요. 대통령의 직할 통치예요. 대통령께서 뭐 전화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잖아요. 좀 독하게 표현하면 정권의 홍위병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돌격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돼버렸어요. 자기 총선 공천을 위해 초선 의원들이 줄을 섰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줄을 서시오. 그래서 윤핵관이란 분들을 따라가면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아래 아마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줄을 섰다고 해서 곧바로 정치력이 생기는 건 아니죠. 초선 의원들이라 한계가 분명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초재선들의 신윤핵관이 장악한다. 저는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거예요. 중진들이 국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국민의힘 중진들은 개혁적으로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초재선들은 아무튼 윤심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것은 저는 오래 못 간다.
이준석 전 대표도 초선 의원들은 그저 경력일 뿐이다 평가절하했는데요. 이들을 이끌 새로운 지휘관이 등장할 거다 예고를 했습니다. 저는 중간급 지휘관으로 3, 4선급 신윤핵관이 등장할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언론 노출이 잦아진 중진 의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을 저는 지목하겠습니다. 이 전 대표가 지목한 신윤핵관, 바로 윤상현 의원입니다. 윤상현 의원의 두 가지 측면은 뭐냐면은 전략적 능력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성취해내는 그 행동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아마 그 점에 대해서 착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윤 의원은 친이계 중심인 기존의 윤핵관들과 달리 친박계 인사로 통하죠. 친이계와 초선 의원들, 여기에 친박계까지 이 전 대표가 당내에서 어디까지 전선을 넓힐지 궁금하긴 한데요. 이 전 대표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다며 일단 전의를 불태웠죠. 저는 그 자유를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향유하기 위해서 그들이 뭐라 하든지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습니다. 자기 당권을 노리는 김기현 의원, 누가 부르지 말라고 했냐? 마음껏 불러라, 맞대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고요. 그리고 우리 당에 금지곡은 없습니다. 뭐 금지곡 계속 부르려야 될 금지곡은 없으니까 노래 그냥 부르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저희들이 일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본인의 민주화 운동 경험을 설파하며 라떼는도 시전을 했는데요. 투자 정권 시절 그 어목했던 권위주의 시절에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앞장서서 머리에 뭐 진압봉으로 두드려 맞기도 하고 돌멩이를 던지기도 하고 최루탄 때문에 목숨이 최루탄을 잘못 맞을 뻔해가지고 목숨을 위태롭기도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인데 그 당시에 금지곡이라는 영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모르시면 함부로 그런 영어를 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토록 자유를 위해 싸웠다는 김 의원. 그럼 이 전 대표의 자유로운 발언에 대해서 당 윤리위가 징계라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아니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 쳐다보고 있어야 되지 또 거기다가 뭐라 그러면 또 앞니는 것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판단하는 것을 보면 되는 것이죠. 당내에선 이 전 대표가 부르는 금지고 듣는 국민들은 지쳐간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그래 이준석 억울하다 불쌍하다 잘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해두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피곤한 거예요. 이제 그만 좀 끝내자. 약간의 피로감. 이 전 대표가 억울한 건 알겠는데 상황을 해결할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표를 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전 대표 품는다는 표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와서 뭐 품는다 이런 표현 쓰면 제가 그때 거의 돌아버리거든요. 품는다는 표현이 저한테 가장 모멸적이고 제가 들었을 때 기분이 제일 나쁜 표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슨 뭐 제가 달걀입니까? 그걸 왜 품습니까 저를. 이 전 대표는 결자 해지를 요구했는데요. 이 결자, 윤 대통령이 자신을 정치적 동반자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정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손을 잡는다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인정한다라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상호 관계 설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글쎄요,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전 대표 역시 큰 기대는 없나 봅니다. 윤 대통령의 문을 빌었는데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 전 대표의 이 말로 마무리합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십시오. 네. 자,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경찰 소환하는 날짜가 이제 정해졌죠. 16일 경찰에 출석할 걸로 보인다는 거죠. 네, 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오늘 16일 이준석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는 다르게 출석을 거부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직접 가서 좀 소명을 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려집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는 계속 수사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앞서 이제 발제해서 들어봤지만 주호영 의원이 새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오늘 공식적으로 밝혔죠. 그래서 이제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새로운 비대위원장 후보로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전권을 본인이 다 이제 쥐었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내일 새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발표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3선 이상 중진과 재선, 초선 의원들 잇따라 만나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새 비대위원장 임명을 일임받았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후보군이 3분 정도 된다면서 접촉을 해서 내일 오후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내일도 이제 관련 속보가 들어오니까 저희가 챙겨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새 비대위원장 박주선, 이준석 또다시 가처분 신청 예고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주로 마커의 주민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국민검증단이 표절의 집합체란 결론을 오늘 내놨습니다. 김 여사의 논문이 블로그와 점술궁합 사이트 등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베꼈다고 지적했는데요. 앞서 저희가 상황실에서도 짚어봤지만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도 추진하고 있죠.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정의원분들에게 나무위키의 코너 소개를 올려달라고 아무리 부탁을 드려도 아무도 올려주지 않는 그 비운의 코너죠.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썸네일 시간입니다. 네, 정의원분들 중 누군가 올려주실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간만에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썸네일로 찾아왔습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게 김건희 여사 전용 코너가 돼버린 느낌인데요. 오늘 내내 썸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중심으로 꾸려봤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썸네일부터 바로 클릭해보겠습니다. 당시 국민검증단은 논문 검증 팀과 또 이러한 그 사학의 조사위원회의 결론이 어떻게 이렇게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결론을 내는지 그 경과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 사학의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연구관팀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 범학계 인사로 구성된 김 여사의 논문 국민검증단이 오늘 검증 결과를 발표했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해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4편이 검증 대상이었는데요. 검증단은 모든 논문이 한마디로 이 표절의 집합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만약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논문을 써도 표절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학술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할 것이다. 교수들은 학생들이 내는 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학위 논문 심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당혹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총 860문장 가운데 220문장은 그대로 베껴 썼다고 하는데요. 이 베낀 문장의 출처도 다른 연구자의 학술 논문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블로그와 점술 궁합 관련 사이트 등에 나온 내용이었는데요. 대학생들이 주로 참고한 사이트죠. 이 바로 해피캠퍼스, 리포트나 PPT 자료 등을 공유하는 공간인데요. 검증단은 김 여사가 여기에 올라온 자료들도 복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학교에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점집 홈페이지나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의 자료를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 일명 유지 논문은 118문장 중 50문장이 표절됐다고 밝혔는데요. 신문기사 3편의 일부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부분도 있고요. 인용 표기 없이 학회지 논문 1개와 학위 논문 2개의 내용을 Ctrl+C, Ctrl+V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김 여사 아마 오픈소스는 출처 표기 없이 그냥 써도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요. 검증단은 이 국민대의 조사 결과에도 강한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 재조사위원회 명단과 최종 보고서 공개, 그리고 교육부의 후속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표절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대학으로서의 존립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또한
국민대의 졸업생과 재학생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내 모든 대학원생에 대한 간접적인 명예훼손이다. 지난 대선 국면 때 논란이 됐다가 최근 다시 불붙은 의혹도 있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인데요. 검찰이 지난해 12월 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시세 조작에 관한 일당들을 기소했죠. 이 과정에서 김 여사도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약 146만 주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5월 해당 사건 공판에서 등장한 녹취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김 여사의 직접 가담 의혹이 증폭됐습니다.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살게요. 2,500원까지. 아, 전화 왔어요? 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 그럼 어제처럼 천천히 사겠습니다. 이 녹취록엔 김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기는 지난 2010년 1월 12일과 1월 13일 이틀이고요. 해당 통화에서 김 여사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직접 승인하는데요. 김 여사가 일명 1인 매매를 맡겼다는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가 이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을 볼까요? 2010년 1월 12일은 제가 매수 주문을 안 했고 13일부터 했다라고 말했는데요. 김 여사가 1인 매매가 아니라 이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매수를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 등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직접 시세 조정을 위해 주식을 매수했고 주가 조작범의 거래를 직접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상적인 주식 매매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씨가 일임을 받아서 이 증권사에 매매 주문을 넣어도 이 증권사는 계좌 명의자인 김 여사 본인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건데요. 이 증권사 직원이 계좌 명의인과 직접 연락해서 거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게 의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실이 아직 해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이 씨가 이 작전이 시작이 된 뒤에야 권 전 회장에게 김 여사를 소개받았다고 증언한 부분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가 2010년 5월 이후 이 씨와 절연했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2010년 5월 이후에도 김 여사가 이 씨에게 다른 계좌에 매매 권한을 줬다는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세의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깊이 관여한 게 명백하다는 겁니다.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 씨 명의 거래가 289회가 등장했고 김건희 여사 계좌 6개, 그 어머니 계좌도 주가 조작에 사용되었으며 김건희 여사의 거래 횟수, 거래 금액, 주가 조작 관여 정도 등에 있어서는 이미 재판받고 있는 공범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깊이 관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권 전 회장 등 이 주가 조작 주범들을 재판에 넘긴 뒤에도 9개월째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내리지 않고 있죠. 민주당은 이 검찰이 김 여사를 의도적으로 봐주고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수사 당국이 계속해서 지체시키면서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공분을 모아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주가 조작 혐의 공소시효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만 끌려고 하지 말고 성역 없는 진실을 신속히 밝히기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과 무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도 악의적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과정에서 소통이 된 거지 그게 어떤 직접 매매했다라는 그런 식의 주장은 대단히 왜곡된 것이다. 이게 어떤 주가 조작법이다 이렇게 낙인 찍는 것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사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한 이유, 이 수사기관이 잇따라 김 여사의 다른 의혹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일에는 경찰이 김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죠. 김 여사는 과거 대학교 강사 채용 등에 지원을 하면서 입상 실적과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 기재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 시민단체들이 김 여사를 업무 방해,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두 혐의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또 김 여사가 기망 행위를 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진술 때문인데요. 김 여사가 채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을 했고 이 허위라고 의혹이 제기된 경력은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진술입니다. 여기에 경찰은 김 여사가 허위 경력을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에 무혐의로 결론을 지었는데요. 민주당은 이 검경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검경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김건희 여사의 말대로 알아서 하는 형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불가침 성역을 국민께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김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을 살펴봤는데요. 민주당은 앞으로도 김 여사를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죠. 따라서 다정회에선 주민이 계속 김 여사를 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단, 블로그 베낀 논문, 민주당 주가 조작 관련 공세 계속. 이건 백마커 생각이고요. 내일은 제가 상황실에 맡기려고 그랬는데. 예, 제가 하겠습니다. 글쎄요. 네. 아니 언제는 국민에서 뭐 저한테 계속 한다고 이제 맡기신다더니만. 본인이. 예. 자, 어쨌든 아까 앞서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봤습니다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또 공격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 추석 연휴도 다가오기 때문에 여야의 공방은 더 뜨거울 걸로 보입니다. 자, 논문 관련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검증단이 오늘 표절의 집합체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네, 이 검증단은 상식 밖의 논문이다, 대필이 의심된다 이러한 검증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검증단은 14개 단체 소속 교수와 변호사 등 12명의 실명위원과 4명의 비실명위원으로 꾸려졌는데요. 저희들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기반해서 자체적으로 논문을 검증한 결과 김 여사의 논문에서 광범위한 표절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들도 그대로 베낀 부분이 있다는 게 이제 검증단의 주장인데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박마커. 네, 그 검증단이 이제 놀라운 게 학회에서 이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이 점집 홈페이지나 이 사주팔자 블로그, 이 해피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온라인 사이트 자료를 이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복사해서 붙였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기사나 블로그, 다른 논문 등의 내용을 출처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쓴 부분도 덜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논문 지도를 맡은 교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처럼 상식 이하의 많은 문제점은 김 여사의 논문들이 대필에 의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상식 밖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의 강단에서 서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행위이다. 논문 지도와 심사를 맡은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있으며 나아가 부인의 연구 부정 행위를 모를 리 없는 대통령의 처신에도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네, 자 오늘 검증단의 발표에 대해서 혹시 이제 반론이나 반박이 들어오면요 저희가 내일 소개하는 걸로 하고요. 김 여사의 논문에 표절이 없었다고 발표한 국민대 결정도 이제 오늘 비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이나 뭐 정치권의 반응이 나온 게 있나요? 네, 민주당은 그 국민대의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는 교수단체의 검증 결과가 나오자 김 여사의 논문은 타 연구자의 성과를 훔친 작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는 논문에 점집 홈페이지, 사주팔자 블로그, 학생 지식 공유 거래 사이트 자료 내용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다가 놓았습니다. 타 연구자의 성과를 훔친 작물이며 수준 이하의 무단 복사, 표절 자료 집합물입니다. 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포항 아파트에서 실종된 주민 7명에 대한 속보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일 관련 속보도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실장, 도멘토 장표가 갔다 왔죠?